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는 34,800포인트를 앞두고 여기서 이제 주춤했다. 이거는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밀렸다라고 하기에는 지난주에 반등이 세게 나왔고 여기서 그냥 쉬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밀린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34,800을 바로 회복해서 치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뭔가 합의에 더 근접해야 된다. 아직 영토 분쟁이 마무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러시아가 내건 전쟁 종결의 세 가지 조건 중에 나토 미가입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비무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근접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크림반도랑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이 영토 문제가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요 한 가지가 이제 좀 진통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이견차를 좀 좁힐 수 있는 어딘가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겠죠. 이건 영토 문제는 그런 단계가 와야지 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많이 근접했다라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반영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라도 34,800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예 전쟁이 이제 휴전이나 종결된다라고 하면 더 날아가겠다라는 뜻이고 그 전에 회복 시도는 나와도 회복되지 못해도 실망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돌파 시도하다 이렇게 살짝 밀려도 실망할 거 없다. 이미 반등 예쁘게 잘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14,000을 회복 시도해도 회복을 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000을 회복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번, 두 번 건드려 줘야지 나중에라도 돌파할 때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빠르게 이제 회복 구간으로 미증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요. 14,000 위쪽에 만약에 이번에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이 휴전 혹은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다시 두들기러 가고 돌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파 시도한 후에는 돌파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대신 기간은 5월부터 해가지고는 FOMC에서 0.5%포인트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차 대조포 축소에 대한 논의가 나와서 바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5월, 6월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올라가면서 살짝 한 번, 두 번 정도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우려감 때문에 쉬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정도만 조금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이런 긴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 정도 체크하시고 러시아에서 이제 3월 21일 만기 6,600달러, 6,600만 달러 유로본드 이자는 지급됐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에 대한 시간을 벌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 얘기 나오고 러시아에서 이제 핵을 발사하지 않겠냐, 전략적 핵카드를 이제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그런 우려감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온 것에 미증시는 쉬어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오긴 하는데 미증시보다는 좀 약해요. 2,750 정도는 이제 위쪽에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한 모습. 실질적으로는 다우가 34,800을 회복하고 또 나스닥이 14,000포인트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2,900 정도는 회복해 줘야 비슷한 레벨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죠. 그리고 변동성도 지금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구간이다. 미국보다 우리나라 변동성이 이렇게 작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특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조금 더 밀어놓고 여기서 변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약하더라도 우리나라도 2,750 정도는 좀 회복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근처에 붙여놓고 도전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복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회복돼야지 코스피도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매매할 맛이 날 거예요. 2,750 전까지는 대형주는 일부 종목들 최근에
LG노텍이라던가 이런 뭐 일부 종목들이나 좀 양호하고, 최근에 뭐 금융주 아니면 뭐 해운주 같은 경우가 좀 양호하고, 뭐 이런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뭐 썩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형주가.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보는 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2750을 회복해서 안착을 한다라면 그때부터 대형주를 보셔도 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동향 간단히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거의 뭐 중립적인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주식 소폭 매수했는데 571억이면 외국인도 이건 매수 안 한 거랑 뭐 거의 같고요. 매도하지 않았다는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한 8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선물 400개, 이것도 거의 뭐 매수 안 한 거죠. 매도하지 않았다는 정도 의의를 두시면 되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는 둘 다 약세 포지션인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오늘은 한 중립 포지션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일부 매수하고 선물도 일부 매수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고, 옵션도 아래쪽 포지션인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오늘은 중립 정도 되는 포지션이다. 좀 지켜보는 정도다, 관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뚜렷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수급이. 그래서 지켜보는 정도 수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 회복하면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980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930포인트까지는 왔습니다. 한 940 정도에서 중간 저항에서 한 차례 맞고 돌파 시도한다고 쉬었다 갈지 아니면은 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는 좀 별로여도 이제 중소형주 쪽에는 이제 수급이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수급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별 동향은 뭐 삼성전자나 이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2차전지 쪽이 은근슬쩍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뭐 테슬라가 독일의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생산 시작했고, 뭐 이제 첫 인도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대 생산 가능한데, 이 50만 대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 작년에 폭스바겐에서 전 세계에 전기차 판매한 대수가 45만 대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거죠. 폭스바겐의 판매량보다. 그러니까 꽤 큰 규모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LG화학이 최근에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50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회복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50만 원 안착되면 보시면은 괜찮고, 만약에 50만 원 안착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50만 원 회복될 때 보시면 됩니다. LG화학은 굉장히 뭐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보내고 나서 분사시킨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기초화학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는 LG화학에서도 뭐 충분히 뭐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기 50만 원 구간에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주주 안건들,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건들이 통과됐다라는 측면이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50만 원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40만 원 회복될 때 보는 게 맞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정도면은 이제 매수 구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 40만 원 이탈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그래서 40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기간적으로 이 구간에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충분히 내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40만 원 회복이 될 것인데 언제 회복될 것이냐, 그리고 오늘 회복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 것이냐, 이중바닥 찍고 올 것이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안착해가지고 바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40만 원 이탈만 안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 이제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만 원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40만 원 재회복될 때 보면 된다. 이 두 가지 전략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뭐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LNF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이 조금 숨 쉬는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그래서 작년에 좋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숨통 정도는 틔워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빅스텝에 대한 얘기 이제 나오니까 금융주들 살포시 살아나죠. KB금융 같은 경우가 59,000원 어제 근접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갭으로 넘어갔죠. 갭으로 넘어서 양봉. 그러면은 이거는 돌파 시도가 아니라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9,000원만 유지된다라면 KB금융 조금 더 이제 들고 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금융주는 최고 수익률을 올릴 수는 없지만 그냥 꾸준하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해주면서 한 종목 정도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탑픽을 꼽으라면 DB손해보험이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DB손해보험은 뭐 이미 어제 오늘 연속으로 해서 양봉 길게 세워주면서 65,000원까지 회복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하나손해보험이나 이런 쪽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전일 좀 더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뭐 백신이나 아니면 일동제약 같은 치료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제 생각에는 이제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좀 적절하게 정리할 것이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동제약은 6만원이 저항인데 6만원 못 가더라도 요번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저라면 일부 좀 줄이면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6만원을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뭐 4, 5만원대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6만원 맞고 쪼르륵 밀려버리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아서 뭐 3만원대를 간다고 하면은 다 손실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가져가기보다는 일단은 5만원 위에서는 언제든지 분할 매도라도 일부라도 매도해서 좀 수익을 좀 챙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라던가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순환매 노리는 종목들 섹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전쟁 쪽 이슈를 뭐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자, 철강 관련주들이 한번 이슈를 오늘 받았는데, 러시아가 포격을 하면서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죠. 이제 아조보스탈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슈가 한번 됐고, 여기에 러시아 철강 기업인 이제 세베로스탈 같은 경우도 뭐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철강 쪽 가격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반사수혜를 입지 않겠냐라고 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3월에도 기존에도 이제 가격을 인상했었는데, 포스코랑 현대해철이 4월에도 열연과 냉연 강판 쪽을 톤당 10만원씩 인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연속적인 가격 인상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뭐 철강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제철 뭐 가격을 올린 가장 뭐 중심이 되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고, 동국제강이나 저는 컬러 강판 쪽으로 좀 관심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18,000원 이렇게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꼬리를 달았습니다. 만약 18,000원 제대로 안착한다라면 동국제강 오늘 거래량도 좋았어요.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22,000원까지 한번 봐도 된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이 또 동국제강에 아성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오늘 17% 오르면서 이제 5만원을 돌파하면서 저점을 완벽하게 이제 이겨내는 모습이죠. 그러면 다음 저항은 6만원이니까 이제 눌리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6만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국이 이제 3월에 이제 뭐 양해 이유로 해서 경기부양책, 올림픽 끝나고 양해 열고 경기부양책을 하면은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경기 민감주도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조선, 철강, 뭐 화학 뭐 등등 좀 양호해지는 섹터들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건설 쪽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부동산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철강 쪽 기대감 충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중국이 심천 쪽에 코로나 쪽으로 해서 봉쇄 조치 나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살짝 늦어지긴 했지만 뭐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 달 정도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아니고 반응이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순환매 섹터 정도에는 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먼저 치고 올라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좀 규모 있는 이제 철강 관련주들 외에도 세아베스틴이나 문배철강, 부국철강 같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러시아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흑해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2개월 동안 중단할 수 있다라고 뭐 차관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리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러시아가 먼저 차단한 거다. 강한 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야, 니네 에너지까지 우리가 제재를 가할 거야라고 해서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유럽으로 바이든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럽 순방 직전에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는 유럽 국가들의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송유관 자체는 카자흐스탄 쪽으로 해서 이제 수출이 되는데,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이 한 140만 배럴인데 여기 3분의 2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카자흐스탄에서 수출하는 걸로 인증을 받아서 러시아산이 아니라고 카자흐스탄산이다 이렇게 인증받아서 수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러시아가 먼저 우리가 수출 안 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이 먼저 제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송유관은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다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유, 뭐 천연가스 이런 부분, 니네가 자꾸 미국에 붙어가지고 자꾸 우리 제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너희를 차단하겠다. 우리가 전 세계를 왕따시키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이제 종목들, 제가 이번에 한번 올라올 텐데, 이번에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정리하는 구간으로 한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는 다행히 정고점 부분이니까 이제 밀어넣어서 좀 정리를 하시고, 더 가도 내 거 아니다, 이쪽 섹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섹터를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대신 뭐 이 한국석유라던가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못 올라오죠. 지금 만약에 여기 21,000원 구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한번 치고 가면 다행인데, 못 올라온다라면 미련 없이 그냥 정리하는 구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800원 구간 회복된 것까지는 다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 넘어서 이 9,300원 넘어서 한번 치고 간다, 만원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고, 만약에 못 가더라도 상승이 좀 약하다라고 싶으면은 그러면 좀 뭐 미리라도 좀 분할로라도 서서히 정리해 나가는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정리하는 방향이 더 유리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코로나 관련주들, 이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도 이제는 좀 놓아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지금은 자금 흐름이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식량 쪽만 조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섹터 순환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부분 다시 체크해 드리고요. 자, 뭐 간단한 이슈는 화성산업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해서 20% 상승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놓아줄 때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DB 같은 경우도 이제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느냐라는 기대감을 모으면서 바닥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동안 서울 옥션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3월 경매 낙찰률이 91%나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술품 경매 시장의 확장세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널리 알리는 이런 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오늘 거래량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 이런 쪽, 서울 옥션 볼 때 보통 아프리카 TV도 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 TV도 요 15만 원만 유지되면은 양호하고 17만 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9만 원, 21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에 순환매 지난주 금요일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순환매가 돌 겁니다. 뭐뭐 있다, 리오프닝, 그리고 원전, 그리고 엔터 콘텐츠, 뭐 이런 쪽을 저희가 건설 이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 쪽은 뭐 꾸준하고, 그리고 어제 엔터 콘텐츠 쪽이 좋았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게임 메타버스 쪽으로 그리고 NFT까지 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게임하고 메타버스는 조금 더 NFT보다 빠를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새 정부에서 뭐 당선인이 이제 게임 친화적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뭐 e스포츠 시장도 얘기하고 하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펄어비스나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슬금슬금 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가벼운 종목으로는 이제 넵튠 같은 걸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윗꼬리 달면서 살짝 쉬었는데, 모양 자체는 굉장히 뭐 예쁘게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뭐 메타버스 쪽으로는 퀄컴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스냅드래곤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로블록스가 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MP를 비롯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어제 다 말씀드렸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선익 시스템, 뭐 전통적으로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제 말씀드렸던 QSI 같은 뭐 이런 아니면 이렌텍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동안 굉장히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시작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출발을 시작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순환매 섹터로 보시면 되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 말씀드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매직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보리스 총리가 이제 원전 비중을 15%에서 25%로 확대하겠다. 우리나라랑 같죠. 우리도 이제 26% 전후되는 구간에서 이제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과 한수원에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총력전을 가하겠다. 뭐 미국, 프랑스랑 경쟁은 해야겠지만 총력을 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나아요. 기존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원전을 수주하려고 하면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야 니네는 탈원전인데 왜 우리나라에다가는 원전 팔아먹으려고 해? 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정책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정책의 일관성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도 할 얘기가 이제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한신기계를 비롯해서 보성파워텍, 일진파, 우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움직여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사업 쪽은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으로 뭐 여전히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는 이런 덜 어려운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순환이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 수가 늘었으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는 살짝 쉬었죠. 제가 최근에 뭐 인터파크를 비롯해서 뭐 롯데관광개발이랑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카지노주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 뭐 호텔신라나 뭐 이런 면세점 관련주 신세계 그리고 노랑풍선을 비롯해서 뭐 인터파크 외에도 노랑풍선이나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 등등 해서 뭐 아니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자들 이제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면 격리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격리 해제 부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행주도 좀 관심 가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확진자가 늘면서 오늘 이렇게 살포시 쉬는 구간 이럴 때는 리오프닝 주들도 슬금슬금 다시 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존에 강했던 과거에 강했던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기대감 관련주들 이쪽에서 좀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전쟁 관련 섹터에서도 식량 정도 빼고는 좀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섹터 쪽으로 그리고 건설주들도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건설건자재는 뭐 이제 뭐 진행 중이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를 노리면서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대형주보다는 이 수급이 쏠리는 섹터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저희 채널 주변 분들께 한번 추천 그리고 채널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